안녕하세요. 저는 허시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술을 맛보면서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술 평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술에 대해서, 특히 우리 막걸리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른들하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술 얘기를 하지만 젊은 친구들, 특히 또 술을 바라만 보기만 하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술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어서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10살이요. 10살. 지금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 아빠랑만 살아? 아빠랑만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료수 뭐가 있어? 막걸리요. 막걸리야? 누가 더 좋아하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네. 그럼 할아버지 집에 가면 막걸리를 할아버지가 어떻게 드시는가? 그냥 벌컥벌컥. 벌컥벌컥 드셔? 그래. 그 술을 뭘로 만든지 알려줄까? 네. 친구가 하루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매일 먹는 거요? 하계란 볶음. 볶음밥? 네. 그 밥은 뭘로 만들어요? 쌀이요. 쌀. 그럼 쌀. 그 쌀로 막걸리도 만든대요. 쌀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달리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먹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막걸리가 생겨나게 됐대요. 막걸리란 말을 언제 처음 들어봤어요? 2년 전? 2년 전에. 아빠한테. 그때 아빠가 막걸리 뜻도 설명해 줬어요? 아니요. 무슨 뜻일까요? 막걸리가. 모르겠. 그 막걸리는 막 걸렀다. 술을 액체를 체에다가 막 걸렀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막걸리라는 이름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해보자 할 때도 막 바로 하는 뜻이 있고, 또 국수에도 막 거칠게 뽑아낸 것을 막국수라 그러고, 또 춤출 때 막 추면 그걸 춤은 뭔 춤이라 그래? 막춤. 막 추고 싶은 대로 막 추는 춤을 이제 막춤이라 그러지. 그런 것처럼 막 걸러서 내려서 마시는 술을 막걸리라고 불러요. 그거 딱 기억해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말해줘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학교 다니세요? 네네. 몇 학년이세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술 먹어봤겠는데요? 안 먹어봤어요? 집에서 술 안 먹어봤어요? 그냥 부모님 드실 때 가끔 그냥 한두 잔 주시면 그냥 보통 비가 오는 날에는 그 파전 같은 걸 즐겨 먹고 그러는데 집에서도 그러나요? 근데 좀 비 오는 날 가끔씩 그렇게 해먹는 그러면은 파전이나 부침개 부치면은 어른들이 찾는 음료가 있죠. 술 많이 찾으시죠. 술 찾으세요? 그때 그럼 비 오는 날에 파전에다가 막걸리를 왜 그게 어울릴까? 혹시 보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궁금은 했죠. 궁금해요. 예전엔 비가 오면은 농경사에서는 일을 잘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집에만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심심하니까 이렇게 파전을 만들 먹고, 일을 안 하니까 또 이제 술 한 잔 생각나고, 이런 그 순환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파전 이렇게 부침개 부치면서 소리 나는 것도 빗소리와 닮았다 그러고, 술이 발효되는 것도 빗소리와 닮았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술에는 음식하고 연관된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좀 담겨 있어요. 네. 막걸리라는 이름을 다양하게 이렇게 불려왔는데, 혹시 막걸리를 다른 이름으로 어른들이 부르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막걸리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막걸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빚으면 농주라고 부르고, 또 이 술이 조금 이렇게 탁하면 탁주라고 부르거나 뭐 탁배기라고도 부르고, 또 어른들이 막걸리는 또 도수가 낮으니까 이렇게 큰 사발에다가 마시는데 그걸 대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하다가 생활의 어떤 피로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막걸리 잘 드십니까?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주로 누구랑 막걸리 드세요?
아무래도 좀 그냥 동네 친한 친구들이랑 했을 때 네.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막걸리 참 다양해졌는데 요즘 새롭게 맛보는 막걸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뭐 밤 막걸리나 그런 것들도 많이 파는데 네.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너무 달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조금 그런 네. 것 같아요. 막걸리 중에서도 이게 고급 막걸리다. 특권층에서만 마시는 궁궐에서 마셨다는 뭐 그런 막걸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술 이름이 여대 이름하고 좀 겹쳐요. 꽃 이름도 들어가고 그런 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혹시 이화 예, 맞아요. 이화주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부터 그 있었던 술이에요. 근데 이화가 백꽃인데 보통 그 얘기를 하면은 백꽃이 들어간 술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근데 예, 백꽃이 필 무렵에 빚었던 술이고 또 백꽃처럼 하얀 색깔이 도는 술인데 보통 술을 마시는데 그건 떠서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떠먹는 술이래요. 아, 좀 눅눅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아, 전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죠. 백꽃이 필 때 쌀을 가루내 가지고 둥그렇게 이렇게 주먹만하게 뭉쳐요. 그걸 누룩을 만든 다음에 쌀 가루를 익혀서 만든 두 가지 거를 섞는데 이 보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먹을 만한데 그걸 요플레처럼 떠먹어요. 그 고급 술이어 가지고 이화주는 사대부나 그러니까 특권층에서 즐겼던 술이고 고려시대의 한림별곡에 또 나오는 술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화주를 먼 길 갈 때 그것을 어머니가 집에서 싸줬는데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나 또 2, 3일 걸려서 어딘가를 가게 될 때에 이제 밥을 싸가지고 가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상하잖아요. 근데 술은 상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발효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화주를 가지고 가다가 어느 샘터 만나면 샘터에서 이화주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허기를 좀 면할 수가 있죠. 근데 술은 이제 액체니까 막 출렁거리기도 하고 취하면 또 위험해지기도 하는데 이화주는 죽처럼 되직하게 돼 있는 좀 먹으면 식감도 있고 배가 좀 부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싸줘가지고 안전하게 어딘가를 가게 했다는 그런 비상식량이기도 해요. 한번 맛을 보고 싶으시죠? 일반 마트 같은 데에서도 일반 마트에서는 팔지 않고 이화주를 지금 만드는 양조장이 한 5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귀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친구들한테 또 소개하고 이화주도 있다는 것 소개해 줘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막걸리 잘 드시죠?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그 막걸리가 어느 계층에서 즐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너무 흔히들 알기로도 이제 서민의 술, 예. 백성의 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백성층이 많이 먹지 않았나. 예. 그러죠. 예전 한시 보면은 양반네들은 모여가지고 그 청주를 먹고 맑은 술을 먹고 이제 농부님네들은 이제 술 걸러서 밑에 지게미 있는 것들을 걸러가지고 탁주를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려시대 때에 문헌들을 보면은 고려도경이라고 송나로 사신이 와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문헌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술빛이 이렇게 탁하더라. 서민들이 먹는 것은 탁하고 이제 궁중에서 먹은 술은 약간 좀 맑았던가 봐요. 그걸로 봐서 일반적으로 탁한 술을 많이 드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맑은 술은 막걸리보다는 훨씬 더 양도 적고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상층에서 즐겼고 탁주는 이제 쌀로 곡물로 막 빚었는데 막 버리기 아깝잖아요. 지게미 자체도 좀 사갔기 때문에 잘 부수면은 또 탁한 대로 또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민층에서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에 얽힌 이런 특히 농주, 막걸리에 얽힌 얘기들은 꾸준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막걸리 즐겨 드십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막걸리보다는 소주. 소주 파세요? 그러면은 소주를 좀 즐겨 드신다는데 막걸리 드시고 혹시 고생하신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막걸리를 이렇게 한두 잔 먹어도 안 취하니까 네네. 계속 먹게 되다 보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안 깨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술은 적절히 이제 마시는 건데 예전에는
막걸리 마시면은 뭐 뒤끝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제강점기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본 그 총독부나 이렇게 이런 쪽에서 술 단속을 심하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막걸리도 우리 술도 많이 피해를 본 건데 일제강점기에 국세의 30%가 주세였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어마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면서 우리 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놓쳤던 거고 그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다녔을 때 이제 이 홍부식 장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홍부식 장려 했을 때는 도시락에 싸갈 때 어떤 식으로 쌀밥이 좀 적게 네. 보리밥 뭐. 보리밥으로 일부러 좀 해야 되고 그때 마셨던 술이 어떤 술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처음 마신 게 막걸리 같아요. 막걸리. 그때가 밀막걸리예요. 밀가루 막걸리. 그래서 텁텁했죠. 예, 그럼 밀가루 막걸리를 빚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 혹시 아세요? 모르겠던데. 그래서 홍분식 장했을 때 나온 법인데요. 그 법이 양곡관리법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막걸리가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와요. 그때는 다 밀가루였네요, 그럼. 그래서 쌀로 술을 다시 빚게 한 게 1990년 이후거든요. 쌀로 술을 막걸리를 빚게 하니까 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밀가루 막걸리는 이렇게 좀 더 텁텁하고 뻑뻑하고 묵직한데 쌀 막걸리는 좀 식혜처럼 좀 더 맑거든요. 그 싱겁다고 막. 이제 이 막걸리를 맛보면은 또 예전에 그 생각들도 더 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20대 이하의 미성년자들과 이제 막걸리를 얘기해 보는 경험들은 저에게서는 오랜만인데요.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막걸리 빗길알지 막걸리를 어떻게 미성년자들과 함께 소통해서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의 컨텐츠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좀 했어요. 술을 마실 수 있는 성인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막걸리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나 중장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걸리는 한국인이다. 지구상에서 쌀 문명권 속에서 이렇게 쌀로 된 저알코올 발효 음료를 거기에다가 유산균이랄지 효모라는 미생물도 살아있는 채 그러니까 장에 좋고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이런 음료를 한 나라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마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막걸리를 알아야 된다.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국에 대한 그 추억을 더 새롭게 새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막걸리는 한국인의 어떤 얼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